안녕하세요. 타이프랜드입니다. 오늘은 PT145 모델 알루미늄 압출 케이스에 맞는 배터리 팩을 제작하려고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배터리는 50T를 사용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절연링은 저희는 타이프랜드 회원들은 무조건 필수다. 선택이 아닌 필수로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유는 원통형 배터리들이 보면 절연링이 있기는 해요. 근데 그 절연링 안이 보면 PVC 재질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열에 취약하고 만약에 스폿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뭐 과전류나 과부하가 흘렀을 때 니켈에 상당히 높은 온도에 그 온도가 올라가는 상황이 발생을 해요. 그때 PVC 자체로만 있다 그러면 이게 녹아서 니켈 플러스와 배터리 본체 마이너스가 이렇게 쇼트가 되는 현상으로 2차 사고인 열폭주라든가 이런 게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저희는 절연링은 기본적으로 필수적으로 붙여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보통 그 전동 킥보드나 이런 거를 AS를 해주다 보면 전혀 안 붙이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게 보면 정말 아슬아슬하게 그나마 사고가 없이 썼던 거지 되게 위험한 환경입니다. 니켈은 0.15T를 선택을 하지 않고요. 0.2T를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상으로 최대 50A, 약 56A 정도까지 버텨야 되기 때문에 제가 사선형 니켈 0.2T를 사용했고요. 제가 영상을 찍을 때는 잘 몰랐는데 찍고 나서 보니까 저렇게 앞부분을 버려버렸네요. 저기 앞부분까지 사용해서 쓰면 조금 더 나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는 것 같이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출력단 그다음에 이제 보회로를 연결하는 부분까지 이렇게 조금 계산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위쪽 부분을 마이너스를 잡고 밑에를 다시 설명하면 지금 저 상태에서 반대쪽으로 뒤집었을 때 위쪽 부분이 플러스를 할 거고요. 밑에 쪽 부분을 마이너스를 잡을 거예요. 그래서 보회로가 들어가는 부분까지 간섭이 안 생기게 그 계산을 할 거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하나 700 3S14P 55A짜리를 가지고 14개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총 70A를 썼고요. 그래서 지금 보는 것 같이 저 시거잭 있는 쪽이 플러스가 될 거고 시거잭 없는 왼쪽 오른쪽이죠. 오른쪽 부분이 실제 그 보호회로랑 같이 있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저기까지 타이트하게 넣으면 이렇게 지그를 사용하지 않고 사용하면 100A까지 들어갑니다. 100A까지 들어가는데 공간이 너무 타이트하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저는 70A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서 70A로 잡았고요. 그리고 가끔 이렇게 스포키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제가 뭐 어떤 제품이 좋다 나쁘다라고 판단을 하기는 조금 애매하고요. 근데 제가 써봤던 기준으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보통 스포키는 링코아나 트랜스 타입이 조금 더 좋습니다. 물론 요즘 슈퍼 캐패시터 가지고들 많이들 만드시긴 하는데 그 나쁘다라는 건 아닙니다. 나쁘다라는 건 아닌데 이렇게 제가 좋다 나쁘다의 기준이 한 번에 여러 개를 그러니까 여러 팩이 아니라 여러 방을 그 스폿을 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정도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02T를 뭐 03T를 여러 개를 쳐야 되는데 뭐 캐패시터라든가 아니면 알리산 스포키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알리산 같은 경우는 특히 스펙이 이렇게 기재한 거보다는 약간 뻥 스펙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렇게 뭐 2kg라고 하지만 실제 2kg 성능이 나오지 않는 환경이 더 많고요. 그리고 캐패시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요즘 그나마 조금 3000F짜리 가지고들 많이 만드시는데 그거는 그나마 다행인데 그 밑급은 거의 다 이제 못 쓴다고라고 할 수는 없지만 작은 것들 0.2T 이하들 뭐 대여섯 방 하는 정도 사용하지 그 이상은 조금 어렵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02T나 뭐 이렇게 뭐 퀵보드나 이런 걸 하신다 그러면 조금 비싸더라도 링코아 타입이나 트랜스 타입 2kg 이상, 링코아 타입은 1.5kg 이상을 추천을 합니다. 그래야 스포 치다 보면 그 자체에서 열화도 생기고 그래서 그 스폿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스폿이 뭐 이렇게 살짝 돼서 나중에 보면 작은 충격에도 떨어지는 환경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한다 그러면 차라리 조금 더 투자를 해서 링코아 2kg 타입이나 아니면 트랜스 타입 2kg 타입을 선택을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려요. 뭐 직접 못 만들면
주변에 부탁을 해서 사시면 되세요. 사셔가지고 쓰시면 되기 때문에 딱 어려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좀 투자를 할 거냐 말 거냐 그런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조금 전에 니켈을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살짝살짝 되잖아요. 반대쪽 쳤을 때 이렇게 지금처럼 저처럼 이렇게 해주시면 스포 그 방향으로 인해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가 헷갈리는 경우를 좀 방지할 수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니켈 떡 올려놓으면 톡 붙어가지고 막 빨갛게 과열돼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꼭 반대쪽 칠 때는 두 손으로 잡고 언제든지 뛸 수 있게끔 이렇게 살짝 한번 대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직지직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보시고요. 그리고 옆에 플러스 쪽 지금 치려고 하기 전에 캡톤 테이프로 살짝 가려놨어요. 그래서 니켈을 스폿이 되기 전에 움직여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위험하기 때문에 그 전에 최소한의 그냥 살짝 안전장치 아니면 아예 왼쪽 같은 경우는 지금 보이는 쪽 같은 경우는 전체를 다 이렇게 캡톤 테이프나 이런 걸로 아예 절연 처리를 해버리시면 좀 더 낫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희가 보통 팩들을 많이 보면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이렇게 본 배열은 튼튼하게 했어요. 그래서 2겹, 3겹 이렇게 튼튼하게 했는데 출력이나 이렇게 플러스 쪽, 뭐 B 플러스, B 마이너스 쪽 보면 지금 이미지와 같이 이렇게 지그재그로 해서 튼튼하게 쳤는데 그쪽은 라인 하나만 뽑는 경우들이 있어요. 뭔 얘기냐면 뭐 15파이짜리, 100ml짜리 호스관에다가 물을 크게 당겨 오려고 100ml짜리를 썼는데 끝에 가서는 5mm짜리 쓴 거랑 똑같은 결과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입력축과 출력축도 동일하게 조금 더 이제 그 튼튼하게 여건이 안 된다 그러면 니켈 한 겹 더 치시면 되세요. 한 겹 더 치고 2겹 더 치시면 되세요. 그리고 같이 납땜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열이 많이 나는 부분들 중에 하나예요. 출력축, 그 B 마이너스, 그다음에 B 플러스 쪽이 이렇게 니켈 한 가닥 이런 걸로 인해서 조금 열이 발생되는 부분들, 그래서 사고가 발생된다 그러면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열이 안 나야 돼요. 무조건 열이 안 나야 되기 때문에 열이 안 날 수 있도록 이렇게 선 조치를 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지금 그 지그가 움직여 가지고 이렇게 필라멘트 테이프로 고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캡톤 테이프는 아까 하듯이 절연 처리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이제 BMS 붙일 자리랑 그리고 이렇게 에폭시를 씌울 거예요. 에폭시를 씌울 거기 때문에 미리 자리 잡아놓고 이제 어느 정도 맞는지 안 맞는지 이제 최종적으로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 앞에 그 시거잭 단자가 살짝 부딪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잘라낼 거고요. 잘라내고 움직이는 부분을 보강을 해서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산한 대로 70A가 딱 맞게끔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근데 화면상으로는 위에서 찍다 보니까 뒤쪽이 조금 오버된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요. 실제 오버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오버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사진상으로 그렇다라는 거고요. 지금 저랑 똑같은 배열을 하면 70A가 들어간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처럼 사선형 가이드를 쓰지 않는다 그러면 최대 100A까지 넣을 수 있다라는 거. 그 5A짜리 21700 기준입니다. 제가 상품 설명서에도 배치도 넣어놨어요. 그래서 보통들 많이 넣는 걸 요청을 하시기 때문에 그 일반적인 가이드를 넣지 않는 상태에서 저희가 표기를 해놨고요. 그리고 이 에폭시 같은 경우는 저는 고정할 때 사면을 넣는 게 아니라 그 위아래 앞뒤 즉 지금 제일 취약한 부분이 앞뒤잖아요. 앞뒤와 그다음에 보호회로 붙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에폭시 타입으로 에폭시 갖다 고정을 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움직이니까 양면 테이프를 쓸 거예요. 그래서 뭐 글루건으로 살짝 고정하셔도 되고요. 저는 그냥 양면 테이프로 고정을 한 다음에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글루건보다는 저는 양면 테이프를 쓴 이유는요. 글루건을 키면 또 이렇게 열 히팅되는 시간도 기다려야 되고 그래서 쓴 거기 때문에 좀 편한 거는 글루건이 확실히 편합니다. 그러니까 글루건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그 플러스 쪽 마이너스 쪽에 제가 그 에폭시를 씌운 이유는요. 뭐 이렇게 만에 하나 열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부분들, 그래도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조금 한 거니까요. 그렇게 감안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아까 니켈 단자들 그 시거잭에서 나온 것들 최대한 짧게 칠 거고요. 그 다음에
치고 나서 이제 진행을 할 거예요. 왜냐면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가이드를 써서 많이 협소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시 할 거니까 이거는 뭐 상황에 따라 하시든 말든 이렇게 그 환경에 따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제품은 그냥 팩만 조립이 되면 그 다음에는 커넥터 연결하고 볼트만 박으면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실제 그 케이스에 조립되는 영상보다는 팩을 가지고 만지는 시간이 제일 길 겁니다. 그래서 팩을 가지고 만지는 시간이 제일 길기 때문에 이렇게 그 중간에 넘겨서 보셔도 되고요. 이렇게 저는 일단은 어차피 찍었기 때문에 영상 속에서 이렇게 보호회로 장착하는 위치, 그 다음에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수축 튜브 씌우는 거 이런 걸 좀 준비를 했습니다. 아마 대다수 분들이 이렇게 너무 기초적인 부분이라 넘기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좀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그런 그 PCB 자체에 뒷면에다가 마이너스 B 마이너스를 그 연결을 납땜을 했어요. 그래서 최대한 공간 안 차지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보헬은 사실은 100A는 과한데 60 정도만 돼도 충분하거든요. 근데 100짜리가 있어서 어느 정도 차지를 하는지를 한번 보려고 제가 요 그 제품을 선택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굳이 이 정도 쓰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용하시 보시면 실제 그 용량, 실제 소비돼야 되는 용량이 생각보다 높지는 않기 때문에 이렇게 60A 정도면 널널하다. 근데 저는 조금 더 이제 과하게 100A 잡은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조금 더 이제 그 공간의 활용도를 어느 정도까지 제약이 받나 한번 보려고 했어요. 지금 제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부분들이 B 마이너스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B 마이너스 자체에다 할 거고요. 여기다 할 때 조금 일반적인 30W 가지고는 30W 인두기 가지고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50W 이상 80이나 100W 정도는 되셔야 조금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방열이 돼서 금방 식어요. 식어가지고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납땜할 때 100A 정도는 아니 80W 정도는 돼야 좀 편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60W 버터는 아마 사용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BMS 연결하실 때 특히 밸런싱 케이블 연결하실 때는 저는 마이너스부터 하라고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 플러스들 해도 상관없고 마이너스 해도 상관없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렇게 순서대로 연결했을 때 B 마이너스부터 연결을 한다든가 B 플러스부터 연결을 한다든가 했을 때 이게 순서대로 연결돼야 기계한테 데미지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왜냐면 뭐 예를 들어서 B 마이너스 연결했다가 다시 B2 연결해버리면 갑자기 0V에서 8.4V가 들어오면 중간에 4.2V가 들어와야 되는데 8.4가 들어오면 기계가 이상하다라고 생각해서 IC에서 잠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가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이제 다시 밸런싱 케이블을 전부 다 제거를 한 다음에 다시 B 마이너스부터 순서대로 해보세요 라고 하면 대다수들이 그 다음부터 전화를 안 오세요. 안 온다는 얘기는 해결이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가 보통 안 될 때는 B 마이너스부터 전체를 다 제거한 다음에 다시 한번 해보세요 라고 합니다. 저도.
보회로가 이상이 생겼을 때 이렇게 밸런싱 케이블 전부 다 제거를 한 다음에 다시 B-부터 순서대로 연결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면 거의 다 대다수들이 해결이 돼요. 근데 그 이외들이 이제 실제 제품이 고장 났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이렇게 납땜하는 과정에서 순서가 바뀌었거나 거의 이런 용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밸런싱 케이블만 순서만 잘 확인하고 역으로 한다 그러면 실수도 없을 것이고 이렇게 쇼트나 이런 부분도 좀 적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B-부터 0V부터 연결하라고 많이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지금 빗불을 맨 마지막으로 연결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뭐 맞다 안 맞다는 그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B-부터 순서대로 연결하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다 연결이 됐으니까 이제는 수축 튜브 하나만 남았기 때문에 일단은 위험한 부분 절연 처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수축 튜브를 씌울 수 있도록 일단 준비를 하겠습니다. 저는 수축 튜브를 자를 때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길이 맞추기도 힘들고 한 번에 딱 잘라서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공식들 있으시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히팅건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너무 과하게 하다 보면 이렇게 툭 찢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항상 멀리서 좀 아슬아슬하게 하긴 하는데 그때 뭐 수축 튜브 쭉 찢어지면 혈압 올라갑니다. 수축 튜브를 대충 마무리하고요. 1차적으로 마무리만 했어요. 자리 잡고 나서 다시 한번 수정하고 고정할 거예요. 제가 원하는 대로 딱 맞게 떨어졌습니다. 이게 지그를 사용하면 문제점이 뭐냐면 이렇게 맞추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리고 용량도 좀 덜 들어가는 것 같고 확실히 덜 들어가긴 하죠. 가이드나 이런 지그들 때문에 조금 애매하긴 한데 장점은 그러니까 뭐 이렇게 충격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들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데미지를 받을 때 조금 더 안전하다라는 게 이렇게 장점이기는 해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작은 공간에 협소한 공간에 최대한 많은 용량을 넣기를 원하다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직을 안 쓰고 직접 직배열로 써서 많이들 하십니다. 저도 직배열로 많이 써서 해요. 근데 이게 영상 찍기 위해서 일부러 저는 사선형 가이드를 쓴 거고요. 그러니까 사선형 가이드를 쓰느냐 안 쓰느냐의 차이가 거의 한 30A 정도 차이가 나요. 용량이.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가이드를 써서 70A로 맞춰놨습니다. 70A로 50T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걸로 했고요. 뭐 50L도 동일하니까 50L 쓰셔도 되고요. 지금 보시는 것 같이 딱 맞춰서 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 케이스마다 조금씩 틀리긴 한데 요거 압출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 뭐라고 해야죠? 좀 방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외부적으로 조금 더 이제 가이드 뱅크에 비해서는 조금 더 이제 좀 안전한 부분이 있고 또 하나가 이렇게 면적을 최대한 잘 사용할 수가 있어요. 뭐 이런 경우다 그러면은 사실은 가이드 뱅크가 더 낫습니다. 가이드 뱅크는 오히려 이렇게 못 쓰는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다 쓸 수가 있으니까 이런 점에서는 또 이점이 생겨요.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걸 뭐 퀵보드용으로 쓰신다, 지금같이 퀵보드용으로 쓰신다 그러면은 조금 아쉽죠. 왜냐면 충격이 좀 약하기 때문에. 그래도 요번에 4차 가이드를 제작을 하면서 그런 부분까지 조금 신경을 썼어요. 썼기 때문에 아마 전보다는 훨씬 더 강도가 높아진 것 같습니다. 볼트 자체도 그렇고요. 지금 보시는 것 같이 다 조립을 해서 완전하게 최종적으로 테스트까지 끝난 상태에서 결합을 했습니다. 하고 이제 실제 작동 영상을 마지막 부분에 살짝 비출 거고요. 이게 배터리 팩 제작하는 게 가장 난이도가 있고 나머지는 그냥 커넥터만 꽂으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커넥터 꽂고 뒤에 단자 설정하는 것만 남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영상이 아니라 상품 설명서 자체에 있어서 제가 그건 따로 영상에 담지는 않았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3S 70A짜리 제작이 완료됐고요.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또 다른 영상이나 아니면 댓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